언제 들어도 발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지수함수 지난 시간에 쭉쭉쭉쭉 그려봤는데 기본 형태만 그려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미 여기 한번 정리했었지, 그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x와 y의 관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것. 그런데 그 관계식이 지수 형태를 띠게 되면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지수함수라고 정의를 하려면 밑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그 밑조건이 지수에 실수들을 집어넣으려면 밑이 양수로 한정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밑이 1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래서 1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상황을 잠깐 표현을 해보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상황이니까 여기가 뭐 1이라고 할게요. 구간이 밑 조건에 대한 구간이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구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이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밑을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졌고 밑이 a인데 그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정리한 게 아래쪽에 있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밑의 크기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가 증가함수다라고 써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기준은 똑같아요. x가 증가한다라는 기준이 똑같을 때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런데 이제 뒤에서 할 얘기지만 미리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밑의 크기를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할 때는 항상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다 기록할게요. 지수의 x의 개수가 양수일 때를 확인해야 돼요. 왜? 얘가 음수면 지수 함수를 정리를 했을 때 역수가 되면서 1보다 크던 게 0과 1 사이 값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밑이 밑만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옆에 증가 감소 여기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런 녀석을 밑만 쳐다보고 밑이 2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요 라고 하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왜? 얘는 모양 변형을 해보면 마이너스 1제곱을 먼저 적용했을 때 2의 역수인 2분의 1의 x제곱으로 고쳐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기본 형태에서 밑이 2분의 1이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감소함수라고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밑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증가 감소임을 결정하려면 지수의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세요. 양수여야 우리가 밑을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 있어. 오케이? 음수일 때는 모양 변형을 해서 다시 보는 거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올라와서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특징들이 쭉 있는데 증가한다, 감소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밑이 아무거나 상관없이 a의 0제곱은 1이니까 0,1은 항상 지나는 점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형일 때만 그래. 이제 뒤에 숫자가 더 붙어가지고 밑에서 할 얘기인데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숫자들이 붙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본형일 때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x축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 점근선으로 존재한다인데 요거 식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것도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형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잘 봐.
x에 어떤 값을 때려 넣는다라고 해도 이 녀석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0은 될 수 없어. 왜? 밑은 양수인 애를 집어넣을 거고 1도 안 집어넣을 거니까 어쨌든 양수 집어넣을 건데 양수의 거듭 제곱이 음수는 당연히 못 나오겠고요. 그죠? 안 나오겠고 0도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양수의 거듭적으로 정의할 거니 0이 안 돼. 그래서 x에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a의 x제곱이 이 지수꼴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뒤에 플러스 0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y라는 녀석은요 앞에 게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조금 더 밑에서 할 얘기지만 조금 더 모양을 바꿔볼게요. y는 a의 x제곱, 예를 들어 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x가 얼마가 됐든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그러면 y는 앞에 거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건데 앞에 게 0이 되지 못해. 그럼 y는 뭐가 되지 못하지? 요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y는 3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의하지 못하지만 한없이 가깝게 가는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구를 점근선으로 갔니? 라고 했을 때 y는 3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식에서는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지수 함수에서 점근선을 뒤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된다.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얘가 y는 3인지 x는 3인지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식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야. 알겠지? y가 될 수 없는 숫자가 점근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본형이니까 x축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있는 거 점검하고 갈게요. y는 a의 x제곱 그래프와 a분의 1 x제곱은 아마 적어 드렸을 겁니다. 모양 변형을 하면 a분의 1은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만들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올 거지만 대칭 이동이다. x 대신 마이너스 x 넣는 거는 y축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a라는 것과 밑을 역수로 바꾼 것. 뭐 예를 들면 밑이 2인 것과 밑이 2분의 1인 이 기본 형태의 지수 함수들은 다 y축을 대칭했을 때 포개지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네, 요거 정리해 두면 되겠어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던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동.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그때는 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은 사실 크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녀석들은 전부 함수가 어떤데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함수, 여기서는 이제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저거 넣으면 되겠다. 그지? 밑에도 있어요. x 자리에 x 빼기 m y 자리에 y 빼기 n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집어넣어요. y 자리에 y 빼기 n, x 자리에 x 빼기 m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뭐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y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요 녀석은 뭐가 된다고요? 점근선이 된다고. 그래서 뭐가 될 수 없어? y가 n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n이라는 게 점근선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시 하나 있으니까 식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뭐 기본 형태라든지 아니면 좀 얘처럼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 평행 이동해서 포개지는 도형을 찾으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구조적으로 어떤 거를 평행이동했을까 또는 어떤 거를 대칭이동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변화된 부분을 보면 지수에 x만 있으면 좋았겠는데 x 플러스 1이 있어. 이 말은 뭐야?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플러스 2가 있는 거는 이거 그대로를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면 좌변으로 넘겨서 y 빼기 2로 만들어 놓으면 해석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는데 우변으로 넘겨 놓으면 이 숫자 자체가 y축 평행이동을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숫자의 역할은 뭐냐면 점근선이기도 하고요. 기본형에서 평행이동한 것의 점근선이기도 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 이렇게 돼요.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뭐 많이 하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빨리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x축 대칭이동은 가상의 좌표표면 그려봐요. 눈앞에다가 그린 다음에 1사분면에 점을 하나 찍어놔봐. 1사분면에 점 찍었어요. 나도 가상이면 안 되겠지. 니네들은 가상이야. 그냥 이거 봐봐. 이렇게 가상의 좌표표면을 그려서 1사분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봐요. 이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온단 말이야. 얼마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지. 그럼 뭐가 바뀌냐면 x좌표는 똑같아. y좌표가 바뀌는 거지. 어떻게 바뀌니? 길이만큼 내려오니까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구의 부호가? y의 부호가.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y축 대칭하면 아까처럼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다. 원점 대칭은 둘 다 하는 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보통 대칭 이동은 4개를 얘기를 하거든? 승호. 하나가 뭘까요? 그렇지. 그래서 쌤이 여기 동그라미 4번을 밑에다 쓸게요. 4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요거까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뒤에 배울 로그 함수랑 연관이 돼요. 자, y는 x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개념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에 역함수를 구하세요인데 역함수를 구하는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지수함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 실수 x와 이건 정의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의 실수 y 이게 공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치역도 양의 실수였단 말이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x, y 자리 바꾸면 x는 a의 y제곱이 될 거고요. y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씌워보죠. 로그 a x는 로그 a의 y제곱이야.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져서 y는 이렇게 될 거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그냥 y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y. 따라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기본형을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 로그 함수가 되더라.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가 되더라. 그렇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역함수 존재 조건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한 번 더 적고 갈게. 여기서 정의역은 x의 범위예요. 따라서 지수에 들어가는 x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x바 x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치역은요. 대응되는 y값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그래프 그렸던 거 생각을 해보면 0보다 큰 값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y바 y는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x와 y자를 바꾼다라고 했죠. x와 y를 바꾼다라는 얘기는 역할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에서의 x 역할인 정의역이 로그 함수에서는 y의 역할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 y 역할이 치역이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괜찮나요? 뒤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이 x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수함수에서 치역의 역할을 했던 범위가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x바 x는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 역할을 하던 x가 y로 중답해서 y겠습니다. 그래서 y바 y는 모든 실수. 그래서 나중에 로감수도 그려볼 건데 로감수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x는요. 지금 기본적인 로감수인데 x는 0보다 큰 쪽만 넣을 수 있어. 0보다 큰 쪽만 넣을 수 있고 그때 y 나오는 걸 보면요. 엄청 큰 숫자부터 엄청 작은 숫자까지 다 나와. 모든 실수들이. 알겠죠? 이 정도만 챙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는 여기서는요, 증가 감소를 따져보자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A가 1보다 크다.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물론 밑에 점근선이 있어요. 그거 생략하고 지금은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데 x1이랑 x2를 표현해봤습니다. 여기가 x1, 여기가 x2, x2가 더 큰 거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라는 얘기는 x자리에 요거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그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a의 x1제곱, 여기가 a의 x2제곱이야. 뭐 한눈에 봐도 x2를 넣은 게 더 위에 있지. 그지? 그래서 크면 커지는 게 증가함수였어요. 괜찮지? 그러면 정리하자면 증가함수면 즉 밑의 크기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면 x가 크면 y도 커져.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대로 반면에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똑같이 범위를 x2가 더 큰 걸로 이렇게 잡아보면 그것에 x자리에 넣은 함수값들을 적어보면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와 누가 더 커요? x2를 넣은 게 더 커요. 어때? x 비교하면 x2가 더 큰데 함수값을 비교하면 오히려 반대쪽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감소하는 함수는요. 크기 관계가 뒤바뀐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자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는 우리가 지수 다룰 때는요. 요거를 밑의 크기가 같으니까 지수의 크기를 비교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요. 사실 여기 밑을 그냥 크기 관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금 3처럼. 그치? 근데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우리 이제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밑이 3인 지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3인 지수 함수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로 보면 서야 증가 감소? 증가. 네.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 놓으면 되게 편해지죠. 왜냐하면 3이라는 거는 지수에 1 집어넣은 거고요. 루트 2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의 함수값들이 크기 관계를 비교해봐라.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 크기 관계를 비교해보래. 그렇죠? 끝났어. 그럼 누가? 3 집어넣은 3의 세제곱이 제일 크고 루트 2 집어넣은 게 그 다음 크고 1 집어넣은 게 제일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어때요? 아, 밑이 3분의 2인 지수함수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y는 3분의 2의 전체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민서?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 2, 0.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0.5,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마이너스를 넣은 게 제일 큰 거야. 아, 이번에는 감소함수라서 x가 작을수록 함수값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증가하는 지수함수야? 감소하는 함수야? 이거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는 게 주를 이룹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개념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필수 예제들 쭉쭉 풀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뭐 기본형이네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승호가 다 도출해볼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식만 보고. 그래서 감수함수 또 0,1 지난다. 또 또 1, 0도 지난다. 1,3분의 1을 지난다. 또 그리고 사실 한없이 할 수 있죠. 2,9분의 1 지난다. 3,27분의 1 이런 거 말고 그냥 특징적인 거. 또 점근선 어, x축이다. x축의 방정식은 좋아요. 요 정도로만 미리 생각하면 예상한 대로 나옵니다. 거의. 기억. 그래프는 1,0 지난다. 맞나요? 0,1이지, 그치? 이렇게 휙을 친단 말이죠.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문제집이 미쳤나? 왜 그렇지? 다 틀린 얘기라고 했네. 자, 그 다음 디귿.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미 그릴 수 있지. 3, 4분면 지나니? 아까 승호가 점근선이 x축,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그러면 3, 4분면, 4, 4분면은 절대 못 지나가요. 맞죠? 그럼 얘는 1, 2, 4분면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아.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나요? 아니죠. 감소함수죠.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세요. 물론 밑에 풀이처럼 기본형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면 뭐 괜찮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쌤은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증가감소 파악하는 거, 하나는 점근선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 혜원아, 점근선은 어디 있나요? 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그럼 얘는 x축이랑 평행하게 그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예원 증가감소 똑바로 해. 증가감소 증가 그렇지. 밑의 크기가 2인데 지수가 x, 개수가 1이라서 양수라서 괜찮아. 그래서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야. 그럼 봐봐. 생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린다고요. 점근선은 x축과 평행하게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릴 거고요. 증가함수를 그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뭔가 허전하죠? 축이 없어가지고. 맞지? 의심스럽니? 혹시? 서야? 아니요. 그래서 축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지나는 점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나 증가감소도 파악을 못했어. 이렇게 증가감소도 파악 못했어.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봐야지 라고 했어. 자, 이렇게 그립니다. 점근선은 파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요 정도에다가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점근선 표현했습니다. 그쵸? 얘가 점근선 기준으로 위쪽에서 뭔가 그려질지 아래쪽에서 뭔가 그려질지 모르겠어. 그럼 지금부터 지나는 점을 찾자. 계산하기 쉬운 거 찾는 거예요. x 뭐 집어넣어볼까요? 뭐야? 1. x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 그렇지. 그럼 1,0은 지나가야 돼.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1,0 지나가야 돼. 하나만 더 찾아보자. 얼마? 넣어볼까요? 넣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그렇지. 2 집어넣으면 1.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잘 봐. 그래프는 두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깝게 가야 돼요. 어떻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 증가하는 함수로 그리는 수밖에 없겠지. 사실은 이게 가장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 찾아가지고 평행이동 구해가지고 옮기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근선 찾기 쉬운 거 점근선 먼저 찾고 점을 찾아가지고 점근선에 하나씩 가깝게 그리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그릴 수 있어? 음.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괜찮지? 자, 해석해보자 이제. 정의역은요. x의 범위입니다. 혜원아, 정의역은? 요것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정의역은요? 모든 실수. 네, x에 제약이 없어. 맞지? 모든 실수. 그 다음, 승호, 치약. 치역. 크다. 그렇지. 마이너스 1 위쪽으로만 그려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그죠?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점근선과 치역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래 이거? 점근선, 다 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민서, 요거 한번 해볼까? 점근선, y는 1, 증가 감소, 감소. 그렇지. 이거 3이라고 증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적용하면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도 이제 빨리 그리면 y는 1 요렇게 점근선 존재하고 3분의 1은 감소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그릴지 밑에 그릴지 잘 모르겠거든. 나중에는 엄청 복잡한 식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을 넣어보는 거야. 0 집어넣어보면 2죠. 그죠? 0,2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감소함수로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가깝게 그리면 되겠죠. 알겠지?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식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X자리에 뭐 넣고 Y자리에 뭐 넣고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A를 넣으면 M이고 B를 넣으면 N이다. 이것도 이거 식 정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한번 해볼까? 자, X자리에 A를 넣으면 함수값은 3의 A제곱이 됩니다. 그것을 M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넣으면 3의 B제곱이 되는데 그것을 N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a 더하기 b 값을 4로 줬는데 m 곱하기 n을 구해보래. m 곱하기 n 해보죠. 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인데 지수 법칙에 따라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진수끼리 합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너무나도 뭐 간단하게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는요. 아까 예제 문제에 있었듯이 밑을 맞춘 다음에 그 밑을 하는 지수 함수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의 0.5제곱 27 루트 27 세제곱근 9 요거 전부 밑을 3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앞에 거 3의 0.5제곱은 그냥 두고요. 자, 27 루트 27은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제곱근은 2니까 분모로 2로 가고 27, 3의 세제곱이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세제곱근 9는 3의 3분의 2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밑을 3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 제끼면 되겠고요. 그럼 지수 크기에 따라 일단 2분의 3이 제일 크죠? 2분의 3이 1을 넘어가니까. 그러면 0.5가 크니 3분의 2가 크니? 3분의 2가 크지. 왜 그냥 나눠봐. 2 나누기 3 하면 0.6 얼마잖아. 맞지? 그래서 0.5가 여기 있는 거고요. 3분의 2가 여기 있는 거고요. 2분의 3이 여기 있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을 집어넣은 결과값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거니까 지수가 2분의 3인 녀석이 제일 크고
지수가 3분의 2인 게 그다음 마지막 0.5인 게 제일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돌아갈게요. 와, 여기서는 0.1로 맞춰놨네요. 그죠? 이런 지수함수를 보란 얘기예요. 0.1의 x제곱. 좀 생소하긴 하지만 0.1은 10분의 1이라서 0과 1 사이의 양수 맞지? 그지? 그래서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그려놓고 지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0.5니까 더 작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크기 순서는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게 제일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게 그 다음 거, 그 다음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0.1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쪽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좀 적어 놓읍시다.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매번 적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f에 a를 넣는데 b야. 그리고 f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x 자리에 집어넣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버스 역함수가 붙는다고요. 따라서 f 역함수에 b를 넣으면 a야. 이것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자리를 바꾸면 b와 a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저거 떼버리면 되더라. 왜냐하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역함수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그죠? 물론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 관계식을 씁니다. 그래서 f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로그 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구할 거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g에다가 역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2가 되더라. 이거를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 f 역함수에 a를 넣은 게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fx니까 fx를 컨트롤 하려면 인버스 떼야 되잖아.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야. f2를 집어넣은 게 a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와 완전한 식이 있으니까 f에다가 x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에 1이니까 1제곱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 따라서 통분하면 2분의 7 이게 a가 되겠다. 역함수 안 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g에 2분의 7 집어넣으세요. 얘도 써보면 f 역함수에 2분의 7을 넣은 결과를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거 많이 했었죠? 이거 K로 두자. 이렇게.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 떨어지고 K를 넣으면 2분의 7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자리에 K를 넣으면 2분의 1, 뭐야 이거. X 빼기 1이니까 K 빼기 1는, 이거 는이 아니지. 플러스 3. 요 녀석이 FK인데 얘가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볼까? 3을 빼면 2분의 6 뺄 거니까 2분의 1이 돼야 돼요. 즉 1제곱이 돼야 되니까 k 빼기 1이 1이 되려면 k는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이 정도입니다. 좀 복잡한 지수함수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만한 게 있나 싶은데 별로 없네요. 그 연습문제 64페이지에 65번씩만 잠깐 보고 갈게요. 65번씩이랑 66번씩이랑 이거 두 개 잠깐만 보고 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지수함수들은 사실상 지수의 x의 개수가 1인 것만 거의 다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증가다 감소다 바로바로 파악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의 개수가 2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수의 x의 개수는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기본형에 가까워야 우리가 해석이 편하니까. 해서 이 녀석은요 3의 제곱에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전개해 보면 2x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그러면 지수의 곱하기는 다시 풀어서 쓰면 지수의 지수꼴이니까 3의 제곱은 9,
그것에 x 빼기 2분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마음이 편해진다. 지수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 그제서야 기본형이 9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얘는 그것을 평행이동한 거겠지, 그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이 3이라고 해서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밑이 3이다. 그건 아니고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놔야 그제서야 기본형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들은 쭉 정리해보면 되겠죠. 뭐 점근선 얘기도 있고 증가하냐 감소하냐도 있고 평행이동도 물어보고 있고 뭐 점근선 또 물어보고 있고 뭐 대칭 이동한 거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 점검하면 되겠고요. 66번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함수냐라고 보려고 했는데 지수의 x의 개수가 음수라서 안 돼. 그치?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적용해 보면 이렇단 얘기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미리 적용하면 3분의 1에 x 빼기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돼요. 그죠? 네, 감소함수고 뭐 1,1 지난다라고 하니까 지나는 점 대입하고요. 점근선은 뜩 보이죠? 그죠? b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다. 괜찮지?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로 이제 지수함수 기본 형태는 하시면 되겠고요. 자, 6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요, 최대 최소, 이거는 크기 비교랑 뭐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여기 이제 예제 문제들도 있는데 요거랑 뒤에 방정식, 부등식 이거 전부 지수 함수를 잘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늘 발음이 좋아. 자, 이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뒤에 유형도 있거든. 유형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지수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면 증가, 감소는 우리가 기본형에서 미치 크기로도 판단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지나는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흐름, 요 그래프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에서 미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릴 거야, 그지? 거기서 우리가 보는 범위가 이제 한정적이라고 하면 x의 범위가 m에서부터 n까지라고 하면 지금은 m 집어넣은 거보다 n 집어넣은 게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n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범위를 m에서부터 n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m을 집어넣은 fm이 더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fm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개념이 없어. 혹시 헷갈리는 거 있어요? 네, 그래프를 잘 그리자.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제는 이제 x가 실수 전체 정의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니까 열심히 꼼꼼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증가 감소만 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위치 3이니까 증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 그럼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는 감소함수고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요거 2차 함수 최대치수 할 때랑 비슷하지, 그치? 선생님이 항상 범위를 이렇게 끊어서 봤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높아심의 제목으로 가서 지수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세요에서 이 최대 최소 값은 가끔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x 값의 최대 최소를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y 값을 비교를 해야 돼. 또는 뭐 함수 값을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다 잘 구해놓고 x를 읽어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형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1번은 파악만 하고 지나갑시다. 예원아, 1번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가상의 증감소를 그려. 그 다음에 범위를 표현해. 언제 최대, 언제 최소.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 오케이? 그 다음에 1일 때 최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건 눈에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좀 조심해야겠죠? 밑이 2라고 해서 증가하니 승호야? 아니요? 그러면 이거 고치자.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역수.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을 했다는 얘기고 x 빼기 1제곱이 되겠죠. 증가 감소? 감소. 언제 최대, 언제 최소? 마이너스 1일 때 음, 2일 때 최소. x가.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해볼래? 민서? 눈이 흐리멍텅해서 시켜봤어요. 자. 얘는 4의 x제곱이랑 뒤에 이거 3분의 1의 x제곱을 고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수 곱해서 하는 건데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너무 말이 많았나요? 얘는 어떻게 고치면 돼? 민서야? 너 멍 때린 거 맞지?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이거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돼? 3분의 4 전체의 x제곱.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언제 최대, 언제 최소?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쌤이 요거 다른 반 풀려보니까 여기는 뭐 잘 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됐어. 어머나, 4의 x제곱도 보이고 2의 x제곱도 보여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나 곱셈공식 파트에서 이거 치환하는 내용들을 쭉 했었는데, 여기는 적어놓자.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치환하거든요.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범위가 따라가야 돼. 범위가 따라가야 돼요. 모양도 바뀔 거지만 범위도 따라가야 돼. 항상 그래. 알았지? 항상 그래. 그러면 일단 모양을 좀 잡아봅시다. 4의 x제곱인데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2의 2x제곱이야. 다시 풀어서 쓰면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야. 그래서 밑에다 써볼게요.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뒤에 지수가 x 플러스 1이면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x제곱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2가 되고 2의 x제곱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2의 x제곱이라는 게 공통 부분입니다. 치환할 거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 치환할 때 조심하라고요. t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t를 많이 쓰니까 t는 2의 x제곱이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얘는 x와 t의 서야 무슨 함수니? 자신 있네요. 2차야. 어디요? 갑자기 모른 척 하는데 다 대답해 놓고 이거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이게 뭔 함수예요? 쌤이 요거를 y로 바꿔주면 좋겠니?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 그거는 알면서 얘는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 그게 맞아요. x와 t의 지수 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y축 대신에 t축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증가 감소? 증가, 네. 증가하는 감소야. 다만 함수 값은 t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다가 뭘 반영해야 돼요? 여기 주어진 x의 범위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야.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니까 0을 여기다가 2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것의 함수값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은 1, 2 집어넣으면 2의 2제곱은 4 이렇게 되겠지. 그 함수값이 누가 된다고? t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다 될 거니까 t가 될 수 있는 것은 1에서부터 4까지구나를 알 수 있어. 괜찮죠? 이걸 왜 했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2의 x제곱을 t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식은 t제곱 빼기 2t로 바뀌었잖아, 그지? 근데 범위가 x 범위로 그대로 있으면 지금 아구가 안 맞는단 말이야. t로 다 바꿔야 돼. 그 t로 다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아야? 그렇지.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함수로 바뀐 거야? 2차 함수로 바뀐 거야. 그치? 그래서 2차 함수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도 편하죠. 밑에다가 적고 다시 시작할게요. y는 t제곱 빼기 2t, t의 범위는 1에서 4까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됐지? 2차 함수를 컨트롤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모양이야, 그치? t로 묶어내면 t 곱하기 t 빼기 2니까 그러면 t축을 그릴 건데 t와 y에 대한 2차 함수예요. t축을 그릴 건데 t축과 어디서 만나? 누구한테 물어볼 거 같아. 눈빛 다 피하는 거지. 쌤이 너무 암산을 요구하나요? t를 묶어내면 t 빼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는 0을 만족하는 게 누구야? 0과 2.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고요. 지금 그리는 게 무슨 축? t축. x가 어디 있니 여기? t축. 그래서 0과 2에서 만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당장 뭘 할 수 있어요? 축 찾을 수 있죠. 쌤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가릴 때는요.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계산을 덜 할 수 있다고 했어. 축 얼마야? 예, 뭐가? T, 그렇지. t가 1이야. 0과 2 대칭이니까 그지? 그리고 가운데가 1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 설정해 놓은 범위를 표현합니다. 1에서부터 4까지야. 그럼 1 이상이니까 와 다행히도 축에서부터야 그지? 4까지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4. 요 범위에서만 볼 거래. 괜찮아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t값 4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 여기 바로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지. 갑자기 x자리에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그지? 안 돼. 그래서 위에 자리, 위에 t에 대한 2차 함수에 4를 집어넣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겠어요? 마침 축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일 밑이 여기겠지 뭐. 그치? 그래서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뭐 계산 내 혼자 하니? 마이너스 1 좋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8 이렇게 끝.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냐 덧붙이는 게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8을 갖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답을 4일 때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4는 누구야? t값이야. 그럼 다시 돌려줘야 돼. 그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가 4일 때 최대값 8이야. 그럼 최대 최소는 치환한 것의 범위까지 바꿔가면 최대 최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다만 x를 찾으라는 문구가 있으면 4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맞지? 그럼 아까 뭘 t로 치환했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지. x 찾으러 가는 거야. 이때 돌려주자는 얘기를 하죠. 2의 x제곱이 4를 만족할 때.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지요. 85번에 아래쪽에 85번에 3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한 회차가 늦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지? 괜찮지? 3번 보겠습니다. 치환 뭘로 할래요? 보이니? 네. 아, 예. 오케이. 고마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잖아. 그치? 신기한 게, 뭐 다른 거 얘기했다가 바로바로 더 들어온다. 제 자리로 잘 돌아와.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3 이하니까, 범위가 사이값이 아니라 그냥 3 이렇게만 있어요. 3 넣으면 얼마죠? 8. 좋아요. 그럼 t의 범위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좋아. 그래서 등호가 있으니까 t가 8 이하야 라고 하면 맞아요? 아쉽군요. 아쉬워요. 뭐라고? 0? 누구야? 민서야? 자, 지수함수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가 아까 0이 될 수 없어서 뭐 정근선 얘기 이런 열심히 했는데 a는 양수잖아.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어떤 미치잖아. 그지? 이 녀석은 항상 양수겠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일 거 아니야. 맞죠? 아까 b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이 y는 0이었으니까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얘 0보다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치환하는 즉시 일단은요 t는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괜찮니? x가 뭐가 되든 얘는 양수니까. 근데 선생님 위에서는 왜 안 했어요? 위에서는 x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해석을 했던 거고 얘는 한쪽 구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구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x의 범위가 없으면 모든 실수에서 보는 거지. 그럴 때 그러면 t가 모든 실수가 나오겠니? 아니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게 존재해. 따라서 이때는 뭘 보완해야 돼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를 보완해야 돼. 그래서 지수꼴을 치환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디폴트로 따라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고쳐보자.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y는 4의 x제곱은 t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은 쪼개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라서 빼기 4t로 바꿀 수 있겠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 이하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빨리 그려봅시다. 민서. 모양은 너 마치 지금 이 줌과 같은 거야 지금? 버벅버벅 되는데. 모양은 그래, 이참수 어떤 모양이야? 어? 모양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축 찾아봐. t는 2.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크고 0은 지금 2보다 왼쪽으로 두 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은 한 요 정도로 할게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8은 2에서 오른쪽으로 6칸 가야 돼. 멀찌감치 가면 돼요. 8 이렇게. 괜찮지? 마무리 해볼까면서요?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8일 때 여기가 최대값이야.
large m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maximum. 계산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 2일 때 미니멈 해서 뭐 small m 이렇게 쓰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왜 열심히 이렇게 풀어드리냐면 다른 학생들 푸는 거에 그냥 이런 개념 없이 무개념이란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범위가 그냥 주어지니까 범위 보이는 숫자들만 대입해가지고 최소를 뽑고 있더라고. 안 된다고요. 알았지? 지금 하는 실수들이 이런 것들이야. 뭐 2번 같은 경우 봐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로 주어졌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어떤 값 나오겠지? 2 넣어서 어떤 값 나오겠지? 그거 가지고 둘을 비교를 해.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안 돼요. 그거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일 때는 가능해. 3번 봐봐. 얘는 그래서 애들이 당황해. 범위가 3 이하야. 그럼 3은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랑 비교할 게 없잖아. 그래서 몇몇이 3에서 멈춰 있더라고. 선생님이 이거 다른 범위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지? 끝끝 넣어서 비교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9번 가봅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밑은 2인데 지수가 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대. 그러면 복잡한 식은 간단하게 보려면 치환하면 되죠.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x는 얼마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치환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만큼을 간단한 t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지요. 몇 차 함수? 진짜. 그렇지. t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 x와 t의 2차 함수야.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따로 준 게 없죠. x의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든 실수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지수를 몽땅 t로 치환했으니까 식은 y는 2의 t제곱으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t가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 몰라.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걸 어디서 도출해야 돼? 위의 식에서 도출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야? 위로 볼록. 좋아요. 위로 볼록. 축 x는 1.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따로 없어. 다 봐야 돼. 그런데 2차 함수는 위로 볼록 하다 보니까 위로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그 말은 가장 큰 값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얼마야? 얼마야? 2라고? 3 아니냐? 진짜? 3이지, 그지? 빨리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 t의 범위는 뭐라고 해야 돼? t가 함수 값이잖아, 그지? y처럼 활동하는 함수 값이니까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3. 그 외에는 전부 이 밑에 있는 값들이야. 맞죠? 따라서 t의 범위는 3 이하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최대를 찾으면 돼요. 증가 감소? 증가. 오늘 대답 잘한다. 오늘 스마트하네. 증가. t와 y에 대한 지수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t의 범위가 3 이하 요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점근선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받치고 있는 거니까 최대값은 t가 3일 때입니다. 3 넣으면 얼마야? 2의 3제곱 8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인데? 없어요. 왜 없는데? 혹시 지금 우리 경우의 스파트 아니?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값 없죠? 왜? 이게 최대다 최소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특정한 값을 찍을 수 있어야 되거든. 위에는 8이라고 찍을 수 있잖아. 근데 밑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 0에 가까워지지 특정한 값에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 없어 최소값은.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최대값은 찾았습니다. 얼마? 8. 여기 B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X를 찾아오래. 그럼 3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T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써보면 T가 3일 때 최대값 8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돌려줘야겠지. T를 뭘로 채워냈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T였단 말이지. 그거가 3이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빵. 깔끔하게 X 얼마? 1.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밑에 풀이랑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할 때는 무조건 이차 함수를 가급적이면 아니 무조건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비슷하죠? x의 범위가 1에서 4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지수에 있는 녀석을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해 보자. 이렇게. 그리고 x의 범위는 1에서 4까지 반영하면 되죠. 승호, 만회의 기회를 줄게.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모양은? 위로 블록. 좋아요. 축은? 경우의 수. x야 t야? 오케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범위가 1에서 4까지입니다. 1은 3에서 2칸, 4는 1칸. 1을 겁나게 멀찌감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4는 가깝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 거래. 이 함수값이 t란 말이야. 뭐야? 최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 꼭지점이죠, 그죠? 최대야. 얼마? 3 집어넣으면 마구 18 마이너스 8 얼마? 1. 최소는 x가 t가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좋아요. 여기겠죠? 1 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뭐라고 하면 돼요? 등호 없어? 야, 다 보고 있어요 하지 말고. 그래. 등호. 그렇지. x의 범위에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야겠죠. 어디까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환한 녀석으로 돌아가죠. 저거를 그냥 y는이라고 할게요. y는 4분의 1에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지수 함수지? 증가 감소? 감소. 마삼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최대 최소 다 구해야 되네. 그래서 최대는요 보듯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4의 3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4.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 볼게요. 두 개 유형만 더 하면 되겠네. 자, 다음 지수 함수 형태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얼핏 보면은 이제 산술기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모양을 잠깐 볼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지수 형태를 보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적용할게요. 그러면 지수의 부호는 반대로 뒤바뀌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x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한 번 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죠. 그치?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기억하겠죠.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뭐야? 2의 0제곱이니까 1이겠지, 그치? 아, 얘네들이 역수관계라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고쳐도 돼. 지금은 쌤이 산술기하평균을 써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에서 본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문제 풀 때 지수 형태의 요 녀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양수라고 그랬지. 맞죠? 그러면 2의 x제곱은 x가 뭐가 들어가든 양수면 뒤에 있는 것도 봐봐. 분모 양수지. 분자 2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도 양수야. 그럼 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우리 1학년 2학기 때 했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이겠죠. 양수 양수. 그러면 더하는 두 개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뭐야? 산술 기하 평균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을 적고 갈게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A도 B도 0 이상인 숫자야. 사실은 0도 가능해요. 산술 기하 평균 다 성립하는 조건인데 보통 문제에서 0이 되는 상황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만 본다 이건데 0도 가능해요. 이랬을 때 A랑 B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A와 B의 산술 평균이야. 우리가 흔히 하는 평균 그 개념입니다. 항상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루트 안에 걔네 둘을 곱한 것보다. 그래서 우변에 루트 안에 곱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왜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지는 얘기해 줬었죠. 기억나나요? 안 나겠죠? 나요? 하시는데 말했던 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편적인 기억이 있다. 좋아. 그 정도라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이 식은 잘 안 써.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왜? 더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 얘랑 얘랑 더하는 구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가 3단계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급하면 2단계에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양수인 거 확인하기, 두 번째는 관계식 적용하기, 마지막이 민서 뭐였니? 응? 그렇지. 등호 조건. 등호가 성립해야 최대 또는 최소를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알겠지? A는 B 이것도 괜찮은데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 해봐. 크거나 같다. 네. 산술기하평균 적용해봐. 2, 2배의 루트 2. 곱해요 하면 약분돼서 2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2 루트 2가 이 녀석의 최소값이다라고 확인하려면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등호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등호는 언제? 네. 등호는 언제 성립해? 그거 어디서 볼게요? 뭐야 이 화법은? 이거 언제 성립해? 여기서 A, B가 누구야? 들어가요. 더하는 두 개. 네.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야. 그럼 얼마로 같은데? 둘 더해서 2루트 2면 되잖아.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2루트 2면 하나가 얼마면 돼? 루트 2면 되지. 아, 그래서 2의 x제곱이 루트 2면 돼. x 얼마예요? 2분의 1.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최소값이 2루트 2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양수 더하기 양수의 꼴로.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의 꼴이 산술기하로 연결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인지를 시켜놔야 나중에 적용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난데없이 튀어나오면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아래쪽 가볼게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최종 꼴입니다. 봐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요건 역수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대. 그러면 치환하려고 봤더니 조금 복잡해지지. 잘 봐. 그냥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해볼게. 아까 하던 대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t의 제곱인데 얘는 t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t 더하기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건 t제곱분의 1이거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은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 우선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4의 x제곱은 조금 전에 했듯이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일단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지 보자. 앞에 거 제곱하면 4의 x제곱 오케이. 뒤에 거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제곱 오케이. 그렇지만 전개했을 때 곱한 것의 2배가 더 튀어나오지. 곱한 것의 2배가 얼마야?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2. 그러면 2를 빼야 등식이 성립해요. 괜찮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 빼기 2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와, 4의 x제곱을 물리쳤어. 그러면 여기서 공통 부분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요. 요거 큰 거 하나, 이만큼을 공통 부분으로 보자는 얘기야. 얘를 t로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t제곱, 뒤에 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t, 상수항 마이너스 2고 t를 이렇게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나오죠. t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모든 실수에서 보는 중입니다. 그죠? 그럼 방금 위에서 뭘 하고 왔어요? 지수 형태는 항상 양수니까 지금 t가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래서 2 이렇게 돼요. 즉 t는 2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지. t는 2 이상이야.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도 한번 완벽하게 가봅시다. 등호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야. 근데 두 개 똑같은 거 더해서 2가 돼야 되거든. 뭐야? 1 더하기 1이겠지. 따라서 2의 x제곱이 1일 때 x는 얼마? 0일 때가 되겠구나. 아, 그래서 x가 0일 때 1 더하기 1 최소값 2를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돼요. 만족하네요. 그죠? 이게 존재하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최소값이 지금 2예요. 따라서 t는 2 이상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다 바꿨으니까 어때요? t에 대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찾으나요? 최소값을 찾을 때 그때 x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또 돌아가야 돼. 어쨌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 제끼고요. 축은 t는 1이었고요. 2 이상의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2니까 2 이상의 범위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되겠군요. 그러면 딱 봐도 알듯이 2를 넣으면 최소값이 있지만 최대값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프는 계속 커질 거니까 최대값은 따로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였어. 그럼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요한 유형들 다 다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